네, 어제 서울 남부지검 공안부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김성호 전 의원과 김인원 변호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검찰은 이용주 의원은 제보검증과 기자회견에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안철수 전 대표와 박지원 전 대표에게 제보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다거나 제보검증이나 기자회견에 관여했는지에 대해서 인정할 만한 자료는 나오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당이 이 사건에 개입은 돼 있지만 사전에 알거나 미리부터 조작을 지시하거나 이런 건 없었다. 이런 내용이네요. 네, 하지만 이제까지 이유미 씨 단독 범행이라고 당에서는 주장을 해왔었는데요. 그 내용은 설득력을 잃게 된 겁니다. 지금도 뭐 그렇게 얘기는 하고 있긴 합니다. 네.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그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죠. 원래 당내에서 조사한 대로 마찬가지 결론이 나왔다. 근데 실제로는 이유미 씨 한 사람만 지목했다가 이제는 이유미 씨를 포함해서 최고위원이었던 이준석 전 의원도 그리고 공명선거죠? 네, 공명선거 추진단 수석 부단장과 부단장 두 사람이 기소된 겁니다. 그러니까 당 중앙조직이 구속 또는 기소됐기 때문에 이유미 씨 단독 범행이다라고 계속 프레임을 얘기하지만 그렇지는 않은 건데 여하간 박지원 안철수 전 후보 전 대표로부터의 지시나 현역 의원의 사전 개입은 없었다라는 게 수사 현재까지 결론입니다. 자, 다만 아직 해소되지 않은 것은 개인적으로 계속 궁금했는데 이유미 씨 개인이 어떻게 전 정권의 시민사회 수석의 자녀가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고 나이가 어떻게 되고 이런 얘기를 줄줄 썼단 말이죠. 정보의 습득 과정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 과정이 여전히 나오지 않고 있는데 여전히 궁금합니다. 예. 그 이유미 씨라고 하는 개인이 알 수 없는 내용이었는데 분명히. 예. 그 외에도 알 수 없는 내용이 몇 가지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런 정보는 어떻게 취득했는가 누가 줬는가를 따라 올라가다 보면 사건의 실체 일부 지시자의 일부가 드러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이 없습니다. 현재. 자, 다음 뉴스 넘어가기 전에 또 생각났네요. 미국에서 그런 얘기도 해요. 예. 이제 분단 그러니까 오랜 동안 한반도 정책은 남한이 미국과 가까운 남한이 주체가 돼서 통일을 한다. 이것도 이게 이제 미국의 정책이긴 했는데 이번에는 그거 포기해야 한다. 분단은 어쩔 수 없고 북한은 중국에 줘야 한다. 이런 식의 주장이 나와요. 사설에서요? 그러니까 표현은 다르지만 친중국 정권을 설립해서 그러니까 분단을 포기하고 그러니까 통일은 포기하고 우리한테는 무슨 소리야 자기들 마음대로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시나리오들 자기들 막 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단은 할 수 없다 이제 통일은 포기하고 북한 부분을 중국이 통제하면 가능하지 않냐 이런 얘기입니다. 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자기들 마음대로 그리고 있어요. 다음 뉴스는요? 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계속해서 재판이 있는데요. 어제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의 피고인 신문이 있었습니다. 그는 박영수 특검팀이 최순실에 대해서 들은 이야기가 뭐냐라고 묻자 대통령과 굉장히 가깝다. 조심해야 할 인물이다. 정도 기억난다고 답했습니다. 또 특검팀은 황 전 전무에게 정유라 씨의 승마 훈련과 관련해서 최순실 씨 쪽에서 요구한 것이 많이 있다. 이렇게 대답하기도 했습니다. 최순실 씨의 압박 때문에 지원한 것이지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거래의 결과가 아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네, 그런 기조를 갑자기 유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며칠 전부터 그 변호인단이 이 주장을 강하게 하기 시작했고 최순실의 압박 때문에 지원한 것이다. 최순실이 누구라고. 너무 앞뒤가 안 맞으니까 이제 보충 설명이 나온 거죠. 며칠 있다가. 앞뒤를 맞추는 증언이라고 봅니다. 대통령과 가깝기 때문에 조심해야 할 인물이라고. 그러면서 코어 스포츠 이게 이제 이 코어 스포츠가 나중에 비덱입니까? 네, 비덱 스포츠가 바뀝니다. 비덱 스포츠가 되고 최순실 씨가 100% 소유하는 회사인데 코어 스포츠라고 하는 페이퍼 컴퍼니 당시에서는 최순실 씨의 이름이 직접 등장하지 않았었죠, 그때는. 그래서 코어 스포츠는 최순실 씨하고 상관없다고
전혀 관계가 없다고 생각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삼성이 독일 정유라의 승마 지원을 할 때 계약했던 회사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최순실 씨와 관련이 있다는 생각을 전혀 한 바 없다라는 진술도 이건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게 삼성이 수백억을 지원하는데 계약하는 회사 주인 누군지 안 알아봤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생긴 지 얼마 안 되는 회사가 덥석 수백억 계약을 독일까지 날아가서 계약을 해요. 그렇죠. 직접 갑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더군다나 노승열 씨 증언에 의하면 계약 장소에 노승열 씨가 있었어요. 그리고 사진도 찍었고 그리고 그 빌딩에 최순실 씨도 있었고 예.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그렇게 합니다 지금. 예. 최순실 그 회사를 지원하게 된 것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압박을 통해서 최순실 통해 정유라를 지원하려고 했다. 이 전체 시나리오를 무너뜨려야 되니까, 예, 그 회사도 최순실과는 최순실 씨 회사에 지원했네. 그렇게 되면 전체 그림은 정유라만 지원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한국 승마를 위해서, 한국 승마를 위해서 지원을 했는데 이 구조잖아요. 예, 그러기엔 너무 부실한 게요. 바로 계약 하루 전날 회사 꼴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렇게 부실한 회사를 삼성같이 큰 회사에서 승마를 지원하기 위해서 했다라는 게. 게다가 그 회사가 누구 회사인지도 모르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최순실 씨는 그 빌딩에 있고 노승일 씨가 와서 사진 찍고 말이 됩니까? 근데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아니 그러면 대한민국 승마를 위해서라면 그런 회사하고 계약하거나 승마협회하고 계약하면 되지. 뭐 혹은 뭐 그런 스포츠 단과 계약하면 되지. 왜 최순실 회사하고 계약을 했어? 금방 생긴. 이 말을 들을까봐 최순실 회사인지 몰랐다고 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과감하게 합니다. 예. 자, 이런 얘기가 오갔고요.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어제 또 특검은 박상진 전 사장의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그의 피의자 신문 조서도 꺼내들었습니다. 피의자 신문 조서 내용을 보면요. 2015년 7월 25일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독대 직후에 이 부회장이 삼성 수뇌부들을 소집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질책당했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화를 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속뜻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파악에 나서는데요. 그런 다음에 김종 전 차관한테 상의하라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왜 김종 전 차관에게 상의했냐라고 물어보자 검찰에서는 정유라 씨 관련된 상황을 업데이트해주기 위해서다라고 답을 했었는데요. 어제 갑자기 재판에 와서는 그런 답이 잘못됐다라면서 조서의 내용을 부인했다고 합니다. 원래 특검 내용이 약간 복잡한데 간단하게 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이재용 부회장이 둘이 만나요. 둘이 만나는데 이재용 부회장이 사장단을 소집해 놓고 내가 혼났다 가서 혼났는데 혼난 내용이 뭐냐면 왜 승마 훈련을 지원 안 하냐라고 혼났다. 이 얘기를 그때는 했다는 거죠. 검찰 특검에 가서 진술을 했는데 그때 그러면은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했더니 김종 전 차관하고 상의하라고. 그렇죠. 예, 김종 전 차관과 상의하라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답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그렇게 진술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을 만나서 삼성 아무것도 안 해. 앞으로 김종 전 차관하고 의논해.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김종 전 차관을 통해서 정유라, 그러니까 보고 라인이 선 거죠. 정유라 관련은 김종 전 차관을 상황에서 보고를 해. 이런 이야기가 그때 오갔다라고 한 거를 부인한 겁니다. 예, 특검에서는 그러한 진술을 했는데 법정에 와서는 그 말을 뒤집은 겁니다. 네, 왜냐하면 이 내용도 앞에 얘기한 것처럼 결국은 정유라 지원하려고 이 말한 걸 한 거 아니냐. 코어 스포츠랑 계약한 것도 그렇고 다. 특검의 포커스는 간단해요. 대통령 만난 다음에 대통령이 지원하라고 하니까 정유라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벌인 게 아니냐. 삼성은 아니다. 우리는 승마를 위해서 한 것이고 그 회사도 최순실 씨와 관련인지도 몰랐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부딪히고 있어요. 자, 그런 게 진행 중입니다. 다음 뉴스는요? 네, 청와대 캐비닛 문건 관련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박근혜 정부 문건 중에서 삼성물산 합병원에 대한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방향이라는 문건 나왔다라고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어제 JTBC가 관련된 문건 내용을 좀 자세하게 보도했습니다. 관련 문건에는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과 직결된 사안이다라면서 투자 수익률 차원에서만 접근해도 되는 것인지 라는 내용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비판 단체들은 삼성 경영 승계를 위해서 주주 이익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고 방치한 정부에도 문제가 있다고 비판한다면서 비판 단체들에 대한 이야기도 쓰여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그 특검이 수사하고 그린 구조에 따르면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 쪽에서 삼성에 준 선물인 거죠. 예. 말하자면 삼성에 준 선물 이 내용상으로 보면 결국은 투자 수익률만 봐서는 되냐. 그렇죠. 그러니까 예. 국민연금이 손해를 보더라도 손해를 보더라도 이 문제가 삼성 지배구조 그게 승계 문제죠. 아버지가 아들한테 재산 물려주려는 거 아닙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민연금이 손해를 보더라도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내용이죠. 요약하면. 원래는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연금의 의결권이 행사된 것은 국가경제를 위해서 정책 판단을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없잖아요. 그런 내용이. 국가경제를 위해서가 아니라 삼성 지배구조 얘기가 나오고 이게 이제 투자 수익률만 봐서는 되냐. 손해봐도 밀어줘라. 요약하면. 그런 문건이죠. 자, 저는 이거보다 더 재밌는 것은 이건 계속해서 나왔던 이야기 연장인데 좀 구체적으로 나왔을 뿐. 그 문건을 작성한 사람이 어디를 갔느냐. 네, 그렇죠. 어제 관련해서 JTBC가 그것까지 보도를 했는데요. 원래 국무조정실 간부였던 김모 씨가 청와대에 있으면서 작성한 문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음 2016년 1월 달에 민간근로휴직 제도를 이용해서 휴직을 한 다음에 삼성생명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참 대단하다고 보는 게 삼성이 이 문건 작성한 사람이 삼성으로 간 거거든요. 예. 애초에 삼성맨을 거기다 꽂은 다음에 그걸 그렇게 작성하게 만들고 삼성으로 데려와서 소위 관리를 한 것일까? 아니면 거기 있는 사람을 이렇게 만든 다음에 삼성으로 데려온 것일까? 모르겠는데 이 정도면 전자에 더 가깝지 않을까? 원래부터 삼성맨을 그쪽으로 인사를 내도록 왜냐하면 국정원의 고위 간부하고 그 감사원에 대해서 사무총장 인사를 개입한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 안 돼 해서 결국 삼성 관련 인사하도록 만들었잖아요. 삼성에서. 이 정도도 못하겠나 싶어요. 그거 보면. 예. 그러니까 삼성 사람이 삼성 관련 문건 작성하고 청와대 내에 삼성 다시 가는 거라는 겁니다. 훌륭하지 않습니까? 놀랍습니다. 그런 뉴스가 새로 나왔어요. 네. 게다가 1년 있다가 다시 또 국무조정실로 돌아왔어요. 네, 현재도 거기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훌륭합니다. 자, 김상조 위원장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죠. 삼성과 다른 재벌의 차이는 다른 재벌은 법을 어떻게 피할 것인지 법을 어떻게 본인한테 유리하게 혹은 빠져나가거나 할 것인지 그 고민한다면 삼성은 그 법을 만드는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자기들에게 유리한. 이해가 갑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지난주에 국정원 댓글 사건 재판에서 원세훈 전 원장의 녹취록이 증거로 제출된 바가 있다라고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관련해서 국정원이 감찰 조사에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 내용은 그런 내용이 있었죠. 지방선거에서 국정원이 후보를 검증하라고 하고 네, 교통 정리를 하라는 표현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선거를 국정원이 거의 치른 거 아니냐 싶을 정도로 후보도 정하고 또 교통 정리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안 되면 국정원이 원하는 후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반대를 제거해라 이런 뜻으로 읽힐 내용인 거죠. 그걸 이번에 적폐청산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런 내용이고요. 다음 뉴스는요.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정부가 외교부 장관 직속 TF를 구성했습니다. 협상 내용과 과정을 검토하기 시작했는데요. 연말쯤 검토 보고서가 나오면 위안부 합의에 대한 정부 입장을 정하는 근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4대강 비리 때하고 비슷한 거죠. 4대강도 비리를 감사하라가 아니라 정책 감사를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 어떻게 그런 결정이 됐느냐. 위안부 문제도 마찬가지죠. 왜 어떻게 그런 결정이 가능했는가. 그러니까 이제 이 국가적인 손해인데 이게 어떻게 결정이 이렇게 된 거지? 시스템이 왜 작동을 안 한 거지? 그거를 체크해 보겠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국정 운영 경험이 있다 보니 국정의 결정이 시스템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이게 왜 시스템에서 걸러지지 않았나 이걸 체크해 보겠다는 거. 문재인 대통령이 시스템주의자거든요. 일종의.
그런 내용입니다. 자, 하나 정도 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방산비리 관련해서요. 검찰 수사관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그러니까 카이 관련된 수사에서 진정인이 4년 전에 제보를 했고 또 수사가 시작된 건 2년 전인데도 아직까지 제대로 된 게 없었다라는 증언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 결론이 나왔다. 근데 실제로는 이유미 씨 한 사람만 지목했다가 이제는 이유미 씨를 포함해서 최고위원이었던 이준석 전 의원도 그리고 공명선거죠? 네, 공명선거 추진단 수석 부단장과 부단장 두 사람이 기소된 겁니다. 그러니까 당 중앙조직이 구속 또는 기소됐기 때문에 이유미 씨 단독 범행이다라고 계속 프레임을 얘기하지만 그렇지는 않은 건데 여하간 박지원 안철수 전 후보 전 대표로부터의 지시나 현역 의원의 사전 개입은 없었다라는 게 수사 현재까지 결론입니다. 자, 다만 아직 해소되지 않은 것은 개인적으로 계속 궁금했는데 이유미 씨 개인이 어떻게 전 정권의 시민사회 수석의 자녀가 무슨 직업 또 이게 이제 미국의 정책이긴 했는데 이번에는 그거 포기해야 한다. 분단은 어쩔 수 없고 북한은 중국에 줘야 한다. 이런 식의 주장이 나와요. 사설에서요? 그러니까 표현은 다르지만 친중국 정권을 설립해서 그러니까 분단을 포기하고 그러니까 통일은 포기하고 우리한테는 무슨 소리야 자기들 마음대로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시나리오들 자기들 막 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단은 할 수 없다 이제 통일은 포기하고 북한 부분을 중국이 통제하면 가능하지 않냐 이런 얘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자기들 마음대로 그리고 있어요. 다음 뉴스는요? 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계속해서 재판이 있는데요. 어제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의 피고인 신문이 있었습니다. 뭘 가지고 있고 나이가 어떻게 되고 이런 얘기를 줄줄 썼단 말이죠. 정보의 습득 과정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 과정이 여전히 나오지 않고 있는데 여전히 궁금합니다. 예. 그 이유미 씨라고 하는 개인이 알 수 없는 내용이었는데 분명히 예. 그 외에도 알 수 없는 내용이 몇 가지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런 정보는 어떻게 취득했는가 누가 줬는가를 따라 올라가다 보면 사건의 실체 일부 지시자의 일부가 드러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이 없습니다. 현재. 자 다음 뉴스 넘어가기 전에 또 생각났네요. 미국에서 그런 얘기도 해요. 예. 이제 분단, 그러니까 오랜 동안 한반도 정책은 남한이, 미국과 가까운 남한이 조치가 돼서 통일을 한다. 그는 박영수 특검팀이 최순실에 대해서 들은 이야기가 뭐냐라고 묻자 대통령과 굉장히 가깝다. 조심해야 할 인물이다. 정도 기억난다고 답했습니다. 또 특검팀은 황 전 전무에게 정유라 씨의 승마 훈련과 관련해서 최순실 씨 쪽에서 요구한 것이 많이 있다. 이렇게 대답하기도 했습니다. 최순실 씨의 압박 때문에 지원한 것이지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거래의 결과가 아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네, 그런 기조를 갑자기 유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며칠 전부터 그 변호인단이 이 주장을 강하게 하기 시작했고 최순실의 압박 때문에 지원한 것이다. 최순실이 누구라고. 너무 앞뒤가 안 맞으니까 이제 보충 설명이 나온 거죠. 며칠 있다가. 앞뒤를 맞추는 증언이라고 봅니다. 대통령과 가깝기 때문에 조심해야 할 인물이라고. 네, 어제 서울 남부지검 공안부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김성호 전 의원과 김인원 변호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검찰은 이용주 의원은 제보검증과 기자회견에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안철수 전 대표와 박지원 전 대표에게 제보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다거나 제보검증이나 기자회견에 관여했는지에 대해서 인정할 만한 자료는 나오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당이 이 사건에 개입은 돼 있지만 사전에 알거나 미리부터 조작을 지시하거나 이런 건 없었다. 이런 내용이네요. 네, 하지만 이제까지 이유미 씨 단독 범행이라고 당에서는 주장을 해왔었는데요. 그 내용은 설득력을 잃게 된 겁니다. 지금도 뭐 그렇게 얘기는 하고 있긴 합니다. 네.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그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죠. 원래 당내에서 조사한 대로